일단은 빠른 대전을 관련해서 회치가 있었어요. 빠데에서 이제 무조건 탱딜 힐이 갖춰지게, 메인 탱딜 힐이 갖춰지게 구성이 돼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된 이상 Q 시간이 늘어나겠죠. Q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3인 파티는 이 셋 중에서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인 파티는 이 셋 중에서 두 개가 있어야 돼. 여기서 뭐 원거리 암살자 지원가 이런 거는 그냥 히오스 내에서 정해져 있는 태그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힐러는 전부 다 부족한 역할로 하면 50% 추가 경치 준다는데 힐러는 다 50% 추가 경치 준대요. 그리고 이번에 밸런스를 봅시다. 알라라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향됐는데 다 안 쓰는 특성이라서 별로 딱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체력이 80% 이상일 때만 쿨타임 감소 효과가 적용이 됐다면은 체력이 75% 이상부터 쿨타임 감소 효과가 적용이 돼서 이거는 상향이 맞아요. 그리고 겐지 겐지 패치노트의 핵심은 이게 아니야. 이거야. 드디어 개발진이 겐지를 너프할 생각을 가졌구나. 이게 핵심이야. 이거. 어찌됐든 일반 공격 사거리 1차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걸로 겐지의 견제 능력이 더 약해졌겠죠. 더욱더 겐지가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모든 게 다 짧아졌는데 공격 사거리까지 짧았으니까 힘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데미지 너프, 지풍찬 데미지 너프, 큐 데미지 너프 이런 거보다 더 클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맞아, 영전 우물테로 안 된다. 그리고 한조. 이 1레벨 200이면 1레벨 거의 200 가까이 되면 수도쿠프급인데? 겁나 센데? 평타 데미지가 증가하고 너프 먹기 이거 하는데 이 하나가 되게 크죠? W 쿨타임 감소가 영웅만 돼요. 1레벨. 이거 0렙 기준이구나. 1레벨 200 넘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W 한조로 캠을 물기가 힘들다는 거니까. 캠 매수하는 거. W 계속 써가지고 캠이랑 우드 터트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저는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으니까 캠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냐,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상위권 한조랑 하위권 한조의 승률 차이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추고 또 한조에 너무 불합리한 캠프 속도를 너프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없앤 것도 아니고 영웅끼리 싸울 때는 쿨타임이 돈다니까. 그리고 평균 상향이 되게 커요 이게. 대신 저는 특성은 좀 고민되는데, 상황마다 다 찍을 것 같은데. Q특, 평특, W특 다 찍을 것 같아요. 상황마다. W특이 결국 좋은 상황이 있긴 해요. 그래도 너프를 먹긴 했어도. 좀 애매하네. 이건 진짜 내가 좀 나중에 해보고 유튜브로 영상 올려볼게요. 한조를. 캐리건. 얘는 너프예요. 얘는 너프일 수밖에 없는 게, 평타 데미지 너프도 너프인데 이 W 데미지가 좀만큼 2 데미지를 늘렸다 쳐도 만화 소모량을 너프했고, 그리고 캐리건이 4레벨 특성으로 W 데미지 퍼센트 증가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딜을 하는 캐릭인데, W 데미지가 너프되면은 그것도 데미지가 2배 줄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2 데미지가 세진다고 해서 캐리건의 콤보 딜이 세지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 폭발 데미지라서 이 폭발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아. 솔직히 W 콤보를 써서 2가 터질 때 Q로 붙어야 맞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캐리건은 특성도 보면은 이거 안 쓰죠? 이거는 좋아요. 이건 좋은 것 같다. 큐리건을 더 상향시켜준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고민되는 특성이네요. 번데기는 뭐 다 알죠? 그냥 개쓰레기인 거. 이거 뚜렷한 잠재력. 요즘 이 특성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대회에서도 이게 진짜 좋은데, 지속시간 증가 패치는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한 번마다 증가하는 퍼센트량을 늘렸으면 좋은 것 같아.
번데기는 내가 봤을 때 30초면 쓴다. 얘는 기본 성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못 푸는 게 너무 커요. 궁극기는 사용됐네요. 궁강화. 근데 보통 전멸 찍으니까. 결국은 캐리건은 나는 너프라고 생각하고, 뭐 히오스 근딜 애들 리워크 됐을 때 수순이 다 이거거든. 리워크에서 승률이 개 높아요. 그 다음에 너프해. 평범해져. 평범한데 또 너프해. 고인인데. 그러니까 이 수순인데 항상 캐리건이 이전에도 리워크를 한번 받았었거든. 그때도 똑같았어. 그때도 진짜 그때도 똑같았어. 그때 막 한창 큐리건 했다가 큐리건 사라지고 평타 캐리건 했었는데 그것도 너프하고, 그리고 또 4레벨에 이 불분 나오는 거 그거 개사기여가지고 그거 했다 그거 너프하고, 그거 다 너프 돼가지고 완전 쓰레기 됐다가 다시 리워크 했는데 또 사기라고 또 너프 해가지고 또 간으로 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이 근딜류가 다 그래요. 이상하게 근딜류를 리워크를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노바, 이거는 서로 그냥 특성을 바꿨다고 보면 돼요. 13특을 7특으로, 7렙특을 13특으로. 이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바를 좀 자주 해봤는데 13대까지 저격을 아무리 맞춰도 만화가 너무 딸려가지고 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이오닉 효율의 사거리 증가는 그대로 있겠죠. 그냥 이 만화랑 저격 중첩 증가를 바꾼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한 패치다. 오르피아, 이게 진짜 말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상향이라 보거든요. 왜 상향이냐? 일단 평타 데미지가 증가했고 큐 데미지가 증가했어요. 아기 쿨 든 거는 아기 안 쓰니까 상관없어. 뿌랭뜨는 솔직히 저는 안 써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프다 버프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거거든. 얘 패시브 효과는 혼돈을 소모하여 중첩당 50%의 추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타 데미지의 50%예요 얘. 그래가지고 평타 딜이 늘어나면 패시브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야. 거기에 또 그 데미지 준 만큼 힐이 되는 거라서 패시브 힐량 증가까지 되는 거죠. 결국 평타 데미지 증가 하나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나로도 버프라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16 특성이 이거 E랑 이 W 쿨 같이 공유하면은 이거 쓰레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쿨이 10초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르피아가 항상 후반에 힘이 빠진 게 W가 초반에는 진짜 쓰기 편해요. 내가 막 앞으로 가가지고 W 막 쓸 수 있고 카이팅 할 수 있거든. 후반에는 잘못 값치다가 무조건 죽어. 그래가지고 안 쓰게 된 건데, 잘 안 쓰게 된 건데 W 특을. 이거는 오르피아의 약점을 진짜 지워준 거예요. 이 한 방으로 있을 때마다 W가 계속 나가니까 안정성을 더해준 거지. 이거는 좀 더 상위권 경기에서 쓰기 쉽게 만든 거죠. 어차피 상위권 경기에서는 오르피아의 한방콤 그런 거 절대 없었거든. 왜냐? 이 W를 어차피 앞에 가서 못 써요. 16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후반에도 W 쿨 때마다 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WT를. 왜냐면은 이걸로 막타를 쳐도 페이스가 쌓이거든. 오르피아의 약점은 항상 W가 선딜이 길고 붙어서 때려야 된다는 그 약점인데, 이 약점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W특이 후반에 W를 맞추기 아무리 잘 쌓아도 후반에 W를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W특을 걸렀는데, 이 정도면은 W특을 갈만하죠. 어쨌든 저는 무조건 사양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E가 쿨이 14초예요. W이 10초예요. 근데 오르피아 W 쿨은 실상 후반에 따지고 보면 거의 20초라고 보면 돼. 왜냐면은 이 W를 진짜 거의 쓸 상황이 없어요. 진짜 후반에 거의 EQ 평으로만 딜렀지. 상대가 나한테 완전히 붙는 거 아니면. 보이죠? 오르피아는 상향이다. 다음 아바투르. 이거는 뭐 잘한 너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아바투르에 대해서 리워크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더 너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힐량이 나는 글로벌 힐을 줄 수 있는 거 치고는 힐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 그러니까 아바투르의 힐은 글로벌 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상관이 없이 힐을 계속 걸을 수 있어. 많아도 상관이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는 리어크 될 가능성이 높네, 아바는. 아즈모단. 또 너프했네. 교만이 150에서 125 되고 125에서 100 된 건가? 맨 처음 150이었나? 와, 얘는 진짜 내가 너프 되기 전에 자주 쓰다가, 너프 되고, 이제 좀 별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너프 되고, 이걸 너프한다고 했는데 또 너프 됐네? 이거는 북미에서는 확실히 아즈모단이 세긴 한데,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전문가 역할 영웅들이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오스가 제대로 된 게임에 그게 없어. 공략이랑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즈모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지려고 자기가 경험치를 챙겨요. 왜냐면 돌격반 마타를 먹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험치를 챙기고 안 챙기고 라인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너무 중요한데 전문가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역할이 전문가니까 타워를 밀고 라인을 닦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운영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 한타를 이기고 말고 그냥 한타를 그러니까 운영캐가 하나 있으면 한타를 이기면 완전히 경험치를 이기고 한타를 져도 경험치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해서 경험치를 앞서가야지가 아니라 아즈모단 같은 경우는 내가 타워에 레이저 꽂고 부셔야지 아니면 내가 큐스택을 쌓아가지고 내가 세져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라인을 짰다 보니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캐릭은 자동으로 운영이 되게 설계가 돼 있어. 내가 싸워질려 세지려면 아나 아나가 너프가 좀 애매하네. 될만 했나 너프가 모르겠네요. 아나가 너프가 될만 했는지는. 레커드 얘는 진짜 커요. 이게 힐량이 증가하긴 했어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서로 맞물리는 구간이 12초죠. 12초 12초면은 얘는 4개 4개 던지면은 872 그리고 얘 3개 던지면은 720 근데 또 패시브를 생각했을 때 몰라 어쨌든 3초가 더 이득이다. 알았죠? 근데 물약을 미리 깔아두면 버프인데 물약을 깔아뒀을 때 깔아두기가 데커드가 솔직히 물약을 깔아둔다 해도 4개 정도만 이득 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손해를 본다면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데커드가 이 1초 차이로 물약을 아가리에 넣고 안 넣고가 되게 크거든? 진짜로? 데커드가 개인 생존력에서도 거기에 보호막 물약 계속 들어가는데 1초 차이로? 진짜 커요 이거는. 안 그래도 세이브 힘든 힐러인데 그래도 나는 얘 높한다면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건들 줄 알았거든? 네, 좀 그쪽으로 컨셉을 잡았나봐요. 그러니까 CC형 서포트로 컨셉을 잡았나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힐을 너프할 만해. 스투코프는 버프 될만 했는데 솔직히 나는 얘 특성 괜히 특성 건드려서 더 약해진 것 같은데 얘는 괜히 왜 침묵특 건드려가지고 근데 그 침묵특이 너무 세긴 했는데 그러니까 흥국이 형 아쉽다. 지금 흥국이 형 전성기 스토코프였으면 데커드 티란데 그냥 이런 애 씹어 먹지. 그래도 롱맨으로 어떻게 할만하다. 그래도 할만하다. 티란데가 좀 그죠? 저는 티란데를 너프하려면은 이거를 너프한다기보다는 평타를 때렸을 때 힐 쿨타임 주는 양을 너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1초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이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프냐 버프냐 이게 좀 애매해요. 나는 총애가 진짜 개사기 특성이라 생각하거든. 정화도 정화지만
나는 엘로네온총 1렙인 게 더 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또 세이브적인 측면을 보면은 CC 점사적인 측면을 보면 CC 점사 되는 건 이제 못 살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로시 상대로는 별로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시가 Q 맞추고 E 걸어오는 거 그냥 했으면 됐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게임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아. 이 패치로 티란드의 승률이 바뀐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절박한 기도 화면에 너프죠. 이거는 QQQ 속도를 좀 늦춘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요즘도 애초에 잘 안 나와가지고 굳이 너프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가로시요? 난 가로시도 살짝 너프 필요하다고 보는데 디아 새끼가 너프 해야 돼. 나는 진짜 디아 왜 디아가 빠져있냐고. 여기 캐리건이 나오고 디아? 그니까 요즘 QQQ 하기도 많아도 딸려 그러는데 그냥 뭐 거기서 거기인 패치다. 별로 의미가 없다. 어쨌든 세이브 할 때는 좀 체감 차이 크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실험해봤지만 블레이즈 자체가 벙커를 쓸 때 캐스팅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팀이 벙커 들어올 때 그때만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아니네 블레이즈 안 생겼네. 그러니까 뽁 막 내릴 때 되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프는 심해요. 그러니까 포커싱 당한 우리 팀이 CC가 계속 들어갈 텐데 CC 잠깐 0.1초 사이에 들어온다. 이게 안 되거든. 다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나왔다 들어갈 때. 나왔다 들어가기가 힘들어. 어쨌든 너프가 되게 심하다. 이거는 진짜 너프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리가리 그러니까 블레이즈 잘하는 팀, 블레이즈를 잘 쓰는 사람 이게 뭐냐면 벙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벙커를 쓰고 불을 뿜어. 그리고 블레이즈 나와가지고 스턴을 걸고 Q를 쓰고 다시 벙커 들어가서 불을 뿜어. 이런 식으로 하는 블레이즈들이 있거든. 특히 워비가.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너무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각에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너프 할만 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한다면 난 이게 아니라 좀 더 스타일리시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은 나는 나쁘지 않다 보거든. 그래서 이런 너프보다는 이렇게 플레이를 막는 너프보다는 그냥 벙커에 판정을 너프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 나는. 그러니까 벙커의 탑승거리 아니 레오릭 묘실 밖에서 한참 밖에서 깔아도 타지는데 이거는 상향인데 어쨌든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량이 줄었지만 만화를 돌려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레이즈가. 그리고 이거 좀 아쉽네. 용해는 잘 안 찍으니까 이게 진짜 슈퍼 기름이었는데 이게 블레이즈가 결국 기름 범위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 기름의 슬로우가 지금 기본 슬로우가 상향이 돼도 범위가 있어야 이 슬로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 차이 되게 큰데 그래도 이거 찍을 것 같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돼. 쭈쭈나 형. 쭈쭈나스가 뭐 적당한 너프라고 봐요 저는. 나는 이런 애들이 고인이 되는 거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강해야 돼. 강한 애들끼리 싸워야 재밌거든. 근데 만약 히오스식 너프였으면은 나는 방어력을 깔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시브 쉬운 양이랑 그냥 데미지적인 측면을 줄였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냥 이거 하나로 거의 그냥 한 캐릭터가 20%는 약해진 것 같은 기분인데 지금? 이러면은 영웅을 때리는 게 아니면은 자의를 할 수단이 DQ밖에 없는데 애매하다. 그래도 이래래 한타 능력이 좋긴 해가지고 라인전이 너무 사기긴 한데 근데 한 가지는 블레이즈도 같이 너프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블레이즈도 같이 너프가 됐어. 그러면은 대학하도 제트가 너프가 됐고 답은 레오릭이다. 레오릭, 소냐 레오릭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첸이 WE 데미지가 불태웠을 때 라인에 100%가 들어가, 2배가 들어가면은 쓸 수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밸런스 패치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이번 패치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르피아는 사양이다.